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드럼 세트의 이제 명칭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중음악에서 쓰는 이런 실용음악에서 쓰는 드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 드럼이 밑에 있는 이 가장 큰 드럼 있죠. 큰 북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드럼이 베이스 밑에 발로 밟는 거죠. 페달을 이용해서 이렇게 밟는 이 드럼이 베이스 드럼이라고도 하고 킥 드럼이라고도 해요. 킥 드럼. 가장 저음을 맞는 파트죠. 자, 그 다음이 이 우측의 옆에 보면은 조금 요것도 이제 저음대 악기인데 베이스 드럼보다는 조금 작죠. 사이즈가. 그래서 이 옆에 편편하게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렇게 좀 조금 위로는 길죠. 위로는 길고 베이스 드럼보다는 조금 인치수가 좀 작은 옆에 있는 이 드럼을 플로어탐이라고 그래요. 플로어탐.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런 류의 드럼을 이제 탐탐이라고 그래요. 탐탐. 이 악기를 탐탐이라고 그래요. 탐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제 플로어탐. 총 탐이 지금 플로어탐까지 3개죠. 그리고 여기 이런 소리를 내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 악기는 스네어 드럼이라고 해요. 스네어 드럼. 자,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 깊이는 악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 크기는 이 인치수는 이것도 보통은 대개 이제 14인치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인치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스네어 드럼이라는 거. 리듬에 이제 보통 이제 팝 음악이나 이런 대중음악에서 가장 리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악기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악기죠. 자, 그리고 옆에 보면 발로 이렇게 밑에 발 밑에 보면 이제 페달이 있어요. 이 페달을 가지고 잡는 이 악기를 하이햇이라 그래요. 하이햇.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즈 있죠. 심벌 두 개를 쾅 꼭 그 심벌즈를 어디 생각하면은 발로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밟아주는 사운드도 있고, 그다음에 심벌즈처럼 이런 또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자, 요거를 하이햇이라 그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조금씩 이제 달라요.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14인치 하이햇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요 앞에 요 심벌 있죠. 자, 요 심벌은 이제 크래쉬 심벌이라고 그래요. 크래쉬 심벌. 보통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16인치인데 크래쉬 심벌. 그래서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로 치면 오케스트라 히트 쾅쾅 이런 사운드 있죠. 그것처럼 어떤 이제 대중음악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음악에서는 실용음악에서 어떤 그런 강조를 해줄 때 아주 굉장히 센 액센트를 강조를 해줄 때 주로 사용하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작은 손바닥만한 심벌이 조그만 게 있죠. 귀여운 게. 요거는 자, 소리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거는 스플래시 심벌이라고 어떤
어떤 리듬을 연주하는 것보다는 리듬을 연주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부분에서 어떤 효과,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한 효과용, 이펙터용 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측에 좀 이렇게 큰 악기가 있죠. 우측에 이렇게 큰 소뚜껑 같은 이 악기는 라이드 심벌이라고 해야 돼요. 라이드 심벌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크래쉬 심벌이 가끔 이렇게 어떤 효과를 넣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라이드 심벌은 어떤 효과도 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리듬을 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뭐 장르는 상관없어요. 어떤 뭐 팝이건 재즈건 뭐 라틴이건 주로 거의 리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치 수가 지금은 20인치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즈를 많이 쓰는데요. 보통 이제 좀 더 큰 21인치, 22인치 이런 좀 더 큰 사이즈도 일부러 좀 더 울림이 커서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우측에 또 크래쉬 심벌이 또 있죠. 요거는 사실 뭐 세팅하는 거는 뭐 본인이 자유롭게 사실 세팅할 수 있어요. 이 악기들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심벌은 뭐 10장을 쓰건 20장을 쓰건 상관없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라이드 심벌, 크래쉬 심벌 요 두 개를 가장 심벌을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럼 하이햇은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심벌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를 쓰고, 여기서 만약에 부수적으로 자기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스플래시 심벌이라든지 아니면 크래쉬를 한 장 더 쓴다든지 다른 위치에 하나 더 쓴다든지 그 외에 또 뭐 다양한 심벌들을 써주곤 합니다. 그거는 이제 드러머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세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특징들이 있고, 아까 말했지만 발 베이스 드럼, 킥 드럼, 베이스 드럼을 연주할 때는 스틱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발로 밟아서 연주한다고 생각하면, 발로 이렇게 밟아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햇도 마찬가지로 페달을 밟고 페달을 눌러서. 자, 이제 세트 드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 주실 부분이 드럼 스틱이에요. 스틱. 여러분들이 이제 드럼 스틱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스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사이즈별로 이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스틱이 OA 사이즈. 이게 OA 사이즈인데, 이 OA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테이핑을 한 거예요. 여기가 잘 부러져서 일부러 이렇게 테이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이 OA 사이즈의 스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틱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지금 요 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8A 사이즈예요. 조금 더 사이즈가 더 얇고, 팁 모양, 요 끝에가 여기 끝부분을 이제 팁이라 그러는데, 팁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모양이 다른 이유는 이 부딪히는 면이잖아요. 이 팁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팁 사운드가, 부딪히는 사운드가 조금 더 섬세함을 원하면 이렇게 좀 작은 것, 이렇게 팁이 좀 작은 걸 쓰면 되고요. 아니면 좀 더 파워풀한 연주를 원한다면 팁이 좀 더 둔탁하게 둥글고 이렇게 좀 큰 이런 스타일을, 좀 편편하고 큰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스틱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OA 사이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빅펄스라는 브랜드인데요. 빅펄스나 아니면 프로마크, 보통 프로마크, 빅펄스 이런 브랜드를 준비해 주시면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빅펄스나 프로마크가 이 코팅이 이렇게 리스칠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손에 혹시 좀 연주하다 보면 땀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리스칠이 된 스틱을, 리스칠이 덜 된 스틱을 쓰는 게 이제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갈팁 같은 이런 스틱들은 좀 코팅이 굉장히 좀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리스칠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손에 땀이 좀 조금씩 나시면 좀 불편할 거예요. 연주하다 보면 이제 스틱이 날아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틱보다는 빅펄스나 프로마크 계열의 스틱 중에서 5A 사이즈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실 부분이 이제 연습용 패드예요. 패드. 연습용 패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공구판. 드럼을 연습할 때 쓰는 이제 공구판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사실 뭐 직접 본인이 뭐 만들어도 돼요. 무슨 뭐 문방구에 가셔서 고무판 있죠. 고무판. 판화할 때 쓰는 고무판.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목판 할 때 쓰는 나무판, 그거를 이렇게 붙여서 뭐 의자에다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테이블 같은 데 놓고 연습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보통 연습용으로 나온 스탠드까지 있는 그런 고무 패드를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패드도 좀 이렇게 질감이 굉장히 리얼하게 거의 터치가 그런 표현이 된 그런 악기들이, 그 패드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터치는 굉장히 진짜 악기 스네어처럼 터치가 그렇지만 연습은 좋지만 반면에 소리가 굉장히 커요. 좀 소음이 심해서 패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나 집 안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고 실내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주변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좀 고무 재질로 된 아주 이렇게 소음이 많이 안 나는 그런 패드를 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사항은 이제 드럼 세트는, 만약에 본인이 뭐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뭐 따로 연습실이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뭐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본인이 찾아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틱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틱을 잡는 법은, 스틱을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스틱을 잡아보세요. 3분의 1 지점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일단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엄지가 스틱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자, 이런 모션으로. 반대쪽도 해볼게요. 3분의 1 지점을 잡고, 자, 보통 이런 그립을 매치드 그립이라고 해요. 매치드.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 것도 본 적 있죠. 이런 거를 트래디셔널 그립, 레귤러 그립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트래디셔널 그립이라고 해요. 재즈 드러머, 정통 재즈를 하는 그런 드러머들 많이 쓰는 주법이죠. 지금 일단은 매치드 그립으로 통일해서 해볼게요. 자, 스틱 잡는 법 다시 한번 볼게요. 왼손도, 자, 상태에서 감싸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매치드 그립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절만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독일 스타일의 그립, 옛날 독일 스타일의 그립, 손등이 하늘로 보이게 하는, 손등이 이렇게 하늘로, 손등이 이렇게 완전히 위로 보이게, 이런 걸 절만 그립이라고 해요. 절만 그립, 절만 스타일. 이런 절만 그립은 조금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강하게 눌러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만 그립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이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수평이 되게 위로 가게 하는 이런 주법을 프렌치 그립이라고 해요. 프렌치 스타일. 이런 경우는 이제 절만 그립보다는 파워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 손가락을 쓰는 이 핑거링 주법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고 빠르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만 그립과 프렌치 그립을 중간 정도로 나눠서 하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이렇게 하는 걸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그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양쪽에 갖고 있는 그립의 장점을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의 중간. 아시겠죠? 자, 이런 일단 기본적인 모션은 앞에 뭐 거울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셀카 모드로 해놓는다든지 해서 본인이 동작을 이렇게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동작이 잘 하고 있는지 항상 좀 체크를 해봐야 좋은 또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항상 보통 때도 평소 때도 거울과 아니면 핸드폰 셀카를 놓고 모드로 해놓고 연습을 조금씩 자세를 먼저 기본적인 자세를 잡아보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연습을 해볼게요. 4분음표, 8분음표, 3연음, 16분음표. 이렇게 간단하게 한 4가지 음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템포는 60 정도에 맞춰놓고 해볼게요. 자, 신경 쓰실 부분이 이 악기가 있으면, 이 연습용 패드가 있으면 치는 이 타점, 딱 쳐주는 이 타점이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붙다 보면 이게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살짝 이 정도 거리, 너무 또 이만큼 또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연주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해볼게요. 8분음표, 같이 해보세요.
3연음, 같이 해보세요. 사연음 16분음표, 자, 주의하실 점은 이 스트로크를 할 때 손목만 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만, 여기가 이제 팔이 완전히 딱 움직이지 않고 뭔가 불편해 보이죠? 여기 꽉 힘이 들어가가지고 손목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손목만 올리시게 되면 손목이 굉장히 무리가 가고 어깨에도 힘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연주를 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손목이 올라갈 때 같이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팔의 하중을 실어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옆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이런 점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